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조선의 남정석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체육학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2002년 스포츠 미래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차 저는 직업으로서의 스포츠 기자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뵈서 정말 반갑고요. 사실 1시간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긴 한데 오늘 한 10분 정도의 내외에서 얘기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짧게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가지 정도의 인덱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고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 그리고 직무의 장단점 및 향후 계획, 그리고 미래를 고민하는 후배 여러분들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이 잡지, 신문 명예기자, 교내신문, 대학교 방송국 등 교내외 언론 쪽에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대학에서는 인류학을 전공을 했고 대학원에서는 정책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가 되기 전에는 광고회사에서 A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2001년 입사에 올해로 만 21년 차 현장을 지키고 있는 기자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지금 현재 담당했다보다는 21년 동안 야구, 축구, 농구, 모터스포츠 등 이른바 레거시 스포츠라고 얘기를 하죠. 기존의 전통 스포츠를 담당을 했었고요. 그래서 한일 월드컵이나 각종 아시안 게임, 올림픽, F1 그랑프리 등 세계 3대 빅스포츠 이벤트, 세계 4대 빅스포츠 이벤트는 현장에서 대부분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하고 e스포츠 등 디지털 문화와 콘텐츠 그리고 스포츠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직업을 찾고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또 콘텐츠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산이나 여행 등 레저나 영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히말라야 등반이나 백두대간 종주 이런 것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게임과 e스포츠 그리고 농구하고 모터스포츠, 클라이밍 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께 구직자분들께 만약에 말씀드리자면은 전반적으로 스포츠는 사실은 그 안에는 스포츠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닌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고요. 스포츠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적인 상식과 균형 감각 그리고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 구사 능력은 분명히 기자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독 인터뷰나 질문도 가능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이제 취재 역량을 조금 늘리는 그런 아주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보다는 요즘 현장 기자들이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사진 촬영뿐만 아니라 영상 제작 능력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상을 제작을 한 다음에 개인 기자 유튜브 TV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본인이 커버리지를 넓히면서 이제 독자분들 혹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도 좀 배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양한 사회 활동이 필요하고요. 또 인턴 근무 경력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언론사건 비언론사건 상관없이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회사에서 각종 언론사에서 명예기자 활동 같은 것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이나 그 다음에 각종 경기들, 그다음에 사회 현상 등에 대해서 자신만의 글쓰기 그리고 표현 능력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학을 다니시거나 이럴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쓰기 능력이거든요. 그거는 방송 기자나 신문 기자나 혹은 인터넷 기자나 다 마찬가지로 쓰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기자 일과는 잘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배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현 직무의 장단점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자는 다양한 직업 그리고 직무 계층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제 스스로 거기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상당한 인사이트를 습득을 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개인이 역량을 키우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큰 장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국내외의 치열한 사건과 그리고 경기 현장, 삶의 현장에 직접 뛰어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한 현장에서 같이 숨을 쉬고 있다라는 그런 또 자부심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재는 지금은 예전에는 이제 신문이나 방송 마감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이 있었지만 요즘은 온라인 마감, 그러니까 거의 온 오프라인 실시간 마감책이기 때문에
거의 뭐 어떻게 보면은 늘상 깨어 있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깨어 있는 정신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라밸을 좀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의 정신이라는 것은 보통 관찰은 하지만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거는 장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분명히 치열한 현장도 있지만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취재하기 괴로운, 그리고 정말 개인적으로도 보기 힘든 그런 현장에 가야 되는 현장 상황도 발생을 하고, 또 분명한 거는 뭐 남루한 현실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자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관찰은 하되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관찰자로서의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뭐 향후 계획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0년 전에 기억을 공유해라 스포츠 한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국내 근현대사를 50개의 스포츠 장면으로 같이 다른 분들과 공저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 그 안에서는 사실 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스포츠의 하나하나의 장면이 그 안에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이 작업을 하면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작으로 좀 제가 직접 경험을 했던 부분들,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부분들을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중요한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후배분들을 위한 이런 직업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새로운 직업에 대한 길을 좀 제시한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게임하고 e스포츠를 요즘 또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게임하고 e스포츠 쪽에서는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은 메타버스 이슈하고 뭐 블록체인, 뭐 암호화폐,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산업과 메타버스, 그다음 블록체인들과의 연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고민하는 후배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어떤 장면인지 아시는 분도 있으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거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가 일어났던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당시에 막내 기자로서 현장에 참가를 했었는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좀 힘든 기억이기도 하겠지만 저한테도 굉장히 보람 있고, 또 나중에 또제 아는 사람들에게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2002년이었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2014년도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e스포츠 리그로서는 가장 큰 리그인데, 리그 오브 레전드의 월드 챔피언십이 12년이 지난 2014년에 바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만큼 어떻게 보면은 제가 12년 후에 과연 이 장소에서 e스포츠 경기가 일어날 수 있을 거다, 열릴 수 있을 거라고는 사실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12년 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 역발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월드컵 경기장 자체가 그냥 뭐 대부분 축구가 열리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거기 안에서는 얼마든지 현재 트렌드에 대해서 가장 트렌디한 스포츠가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서는 뭐 기사를 쓰거나 아니면 기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사실 가장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역발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좀 아까 두 사진에서도 보셨듯이 사실은 트렌드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정말 많고 기회는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또 새로운 기회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길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20년 전에 기자가 됐던 그리고 저희와는 분명히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외형이 중요한 사회는 절대 아닙니다. 내실이 분명 중요하겠죠. 그래서 자신만의 엣지, 그리고 자신만의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흔히들 말하는 덕업일치라 그러죠. 마니아분들. 예전에는 사실은 마니아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소수의 문화, 마니아적인 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좀 부정적인 의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에서만 잘하더라도 정말로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한 건 자기 길을 재촉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즐겨하는 취미 자체가 얼마든 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꼭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기자의 일이긴 하지만, 제가 기자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뵈면서 사실은 덕업일치를 하는 분들, 그리고 거기서 행복감과 돈과 명예를 같이 느끼는 분들을
얻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또 여러분들 구직자들 여러분들도 사실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시는 말 중에 하나겠죠. 노력에 대한만으로는 되는 시대는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자기 스스로 찾고 실천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신조로 살고 있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 많이 부딪혀 보시고 많이 실패하시고 경험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다시 도전해 보시면은 정말로 뭐 스포츠 기자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기자 그리고 다른 일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스스로 기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갖추는 5가지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자로서는 지식의 저주를 극복해야 되는 눈높이 맞추기, 새로운 프레임으로 바라보기, 현상만이 아닌 숨은 본질을 쳐다보기, 숨은 이야기에 주목하고 그리고 냉철함과 뜨거움의 공존, 집요함, 그리고 공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꼭 기자로서의 뿐만 아니라 자세뿐만 아니라 제가 인생의 자세로 저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자로서 새로운 길을 걸으실 혹은 기자 아닌 다른 새로운 길을 걸으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저의 마음가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 가지 마음가짐에 본인 스스로의 마음가짐을 잘 잡아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